그러니까 각자 투자 성향에 맞게끔 하시는데 지금 라디오를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거는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다음 스텝을 보시고 내년 1분기만 잘 넘기시면 정말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는데 여기서 왜 마음고생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네, 삼성전자 빠르게 말씀드리는데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막힌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을 기막히게 하는 분이죠. 메이크잇 강흥보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에 나오시지 못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보라돌이님, 강 네. 대표님 얼른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핑크캣님, 네. 강흥보 대표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중차대한 상황이 왔어요. 네. 네. 시장 흐름도 그렇고 제 인생도 그렇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인생 부분은 좀 네. 잘 회사 부분은 네, 회사야 뭐 경영권 거의 뭐 9월 이상 다 찾아왔고 이제 네. 뭐 약간 흙탕물 뭐 미끄럼틀 뭐 요 정도 좀 남아 있는데 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강보 대표님 이런 개인 네. 사정 또 회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 네, 위해서 네, 네. 나와주셔서 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장도 네. 지난주 정말 네. 핫했죠. 깜짝 핫했죠. 네. 네, 미국 증시는 뭐 기술적 구간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모자르게 11,500 근처까지는 올라왔는데 네. 국내 증시는 제가 소장님이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혼을 나더라도 네. 일단 뭐 400포인트죠. 2,400포인트 정도는 네 올라가도 저는 제 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조건 안 올라갑니다라는 스탠스보다는 선물 투자를 한다면 매도는 칠 수 없고 매수를 쫓아가기에는 좀 어렵고 네. 매수를 그렇게 제 시황을 또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이따 코스피 할 때도 자세히 보겠고요. 네. 그때도 말씀해 주셨던 게 네. 안 할지언정 인버스는 네. 할 때는 아닌 아니다. 거죠. 예,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라디오에 이제 불특정 다수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좀 약간 밀접하게 저의 시황을 전략을 듣는 분들한테는 한 10거래일 정도 비중 50%를 천천히 모아가고 있고 네. 지금 나머지 50%에서 좀 과감하게 배팅을 좀 하려고 지금 포지션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네. 다우부터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뭐 베스트가 나왔어요. 네, 베스트 전략도 경우의 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 경우의 수는 일단 11월 2일 33,000포인트까지는 제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살짝 한 2, 3일 눌렸다가 문제의 발표가 나왔죠. 네, 발표가 나오면서 34,000포인트 근접하는 흐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소장님도 우려했었던 이러면 상방으로 돈 흘리는 거 아닙니까라고 저한테도 네. 대질문을 해주셨던 기억이 네.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 부분은 특히 오늘 이런 변곡자리 이따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변곡자리 말씀드릴 텐데 네. 오늘 폴란드발 뭐 뉴스 뭐 미사일 어제, 뭐 네. 네, 해가지고 2명이 사상이 있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그대로 그 뉴스가 나와서 미국 증시나 미국 선물이나 지금 좀 내려오다가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네. 아싸리 확 밀려버렸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이거 리스크 아니야? 하고 좀 약간 정리를 하실 텐데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좋은 뉴스가 나와서 아닐 수도 올라오네. 있어. 네. 그렇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그냥 좀 버티게끔 하는 이 고도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실력이 올라간 만큼 슈퍼컴퓨터나 미스터 마켓이 이런 언론을 뭐 컨트롤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고도 심리전까지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우지수 좀 다시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네.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는 11월 2일 32,139포인트 자리를 제 생각에는 11월 한 25일 11월 중에 139포인트죠. 그러니까 11월 2일 고점 자리입니다. 33,071포인트와 저가 32,139포인트. 이 캔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이 캔들이 만약에 터치만 돼도요. 네. 터치만 돼도 결국에는 헤드앤숄더 패턴 아니면 다중봉 이후에 31,000포인트까지는 저는 12월 한 둘째 주 그러니까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쿼트러블 만기일 전에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하방으로 봤을 때는 네. 1차가
네. 요한 32,500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여기까지 선이죠, 중시가. 오면 한 번 더 밀려서 네. 31,000포인트까지. 31,000포인트까지. 네네. 이게 일단은 현재로서의 메인 아이디어. 맞습니다. 마이너스 한 7% 정도 내외의 하락 자리가 보이고 있어서 네. 또 횡보 아까 앞에 전문가님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 조정 다음 스텝보다는 기간 조정 스텝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긴 하지만 예. 저는 기간 조정이 일시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기승전 하락 쪽으로 오히려 빼버린다. 빼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구간이 그렇게 네. 보여져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메인 아이디어는 그거였고요. 세컨 아이디어는 네. 좀 위쪽으로 왜 올라가는 보면 경우일 수도 있죠. 이 34,000 이게 엄청 네. 강하네요. 맞습니다. 여기의 34,000. 선이. 8월 달도 소장님 기억나시겠지만 네. 제가 2,530, 4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계속 드라이브하고 제가 빨간 티 입으면서 계속 버텼잖아요. 네. 그 자리가 바로 8월 16, 17일 자리에 미국 증시도 그 자리가 고점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2,530, 40처럼. 근데 그 자리를 다시 올리려면 지수는 국내 코스피 지수가 거의 2,500 근처까지 왔으니까 2,500을 살짝 넘어갈 수는 있죠. 근데 그 위로 올라가는 명분이 뭐가 있냐? 기술적으로 찾아봐도 재료로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선반영을 갖다 붙였는데 그 선반영도 미국 증시를 이렇게 다시 올릴 것이냐? 네. 그거는 물음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대로 보면 저 34,000. 8월 중순에도 저기 갔다가 맞습니다. 이제 완전 네, 날아갔고요. 네. 처음에 떨어질 때도 네. 저기는 지키는 듯 하다가 또 네. 무너졌고. 네. 또 신기하게 지금 미국 다우의 34,000이 우리의 한 2,540, 그렇습니다. 네, 2,550, 네, 네, 2,500 거기랑 딱 맞닿아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2,530, 40대 미국 증시가 34,0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국내 지금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거의 34,000 근접이 됐는데 예. 왜 우리 국내 증시는 2,530이 아니라 2,476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자기들은 큰 뭐 휘청거림 없이 다시 제자리 올라왔는데 예. 국내 증시는 그 전에 2,530, 40보다는 역시 밑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았을 때는 2,130 찍고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이 보이지만 예. 여기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만 믿는다면 그냥 우리 국내 증시는 2,530을 가기는 좀 버거운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고 다우도 네, 현재 그렇습니다. 33,590인데 그렇죠. 네. 34,000을 깨보기에는 네. 올라서서 탄력이- 지지하기에는 네. 너무 어려운 구간이고 그렇죠. 상승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메인 네. 아이디어는 그래서 요 언저리에서 네. 한 32,000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네네네. 그러나 또 추가적으로 34,000이 돌파됐다. 이러면 얘기가 네. 또 달라지죠. 저는 또 달라지진 않고 아, 그래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물량까지 더 들어오게 해서 개인들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주려고 하는 포지션이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굳이 한다면 저번 주 2주 전에 방송에서는 제가 30% 정도로만 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환차익에 대한 또 손실도 벌어질 수 있다 했는데 king 달러가 이제 약세 흐름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점 대비해서 10% 달러가 흘러갔기 때문에 미국은 그대로 있어도 10% 손실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도 달러가 여기서 1,310원, 30원짜리에서는 다시 반등은 줄 것 같습니다. 반등 주는데 다시 달러가 당장 더 킹 달러가 또 다시 밑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옆으로 행보하면서 미국 증시는 여기서 막 바로바로 부러지진 않고 제가 다음 주에 나오면 제가 네. 좀 진폭을 좀 적게 얘기할 텐데 네. 제가 나오시면 이제, 되죠. 네, 네. 네, 소장님. 네, 네. 일단 제가 방학을 또 회사에 네. 좀 집중을 해야 돼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네. 제가 패턴은 일단 여러분들께 31,000포인트는 일단 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좀 알겠습니다. 31,000을 향하는 그림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산타랠리의 기대를 좀 낮춰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산타랠리는 종목별 다 올라온 것 같고요. 2차 전지 네. 섹터는 삼성 SDI나 뭐 LG에너지 솔루션 뭐 견조하게 갔다가 어저께 좀 부러지는 흐름도 살짝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갈까요? 네. 네. 나스닥은 여러분들께 좀 다우존스 산업지수보다는 지지부진하지만 11,500포인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나스닥 지수는 11,49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인 자리에 거의 뭐 턱 밑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부합된다고 보고 그 위에 오버슈팅은 뭐 소액으로 아마 한번 지켜보신 그 정도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는 여기에 단기 고점 구간에 왔다. 뭐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는 그거는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나스닥 지수도 11월 8일 고점 자리가 1,400
1745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를 터치하는 순간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그전 저점 자리인 10월 13일 날 저점.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뭐 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좀 기반을 많이 잡으신 우리 강영영 이사님도 네네네네. 나스닥 우리 원년 지수는- 멤버. 네, 원년 멤버시죠. 우리 강영희 이사. 유진투자증권. 네네. 저희 뭐 이 트렌드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스타가 되신 분이신데. 그러게요. 네네, 저희 네. 목돈연구소 네, 네. 또 스타였고요. 네. 지금 더 스타가 되셨죠. 제가 네. 여기 작가님 통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직접 섭외를 해서 그렇게 네. 스타가 되신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7천까지 나스닥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저는 한 9천, 8천 정도 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자기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위에서 툭 떨어지면 보자기가 밑으로 툭 떨어지지 않냐. 네. 그러니까 무거운 걸 떡 떨어뜨리면 보자기를 평탄하게 하고 있었으면 네. 공이 내려오는 그 속도 때문에 네. 떨어지진 않아도 툭 하고 올라온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그 예화를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네.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나스닥은 한 9천에서 8천 사이까지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 저는 뭐 12월에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좀 세게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12월이 될 수도 있고 내년 1, 2월 그러니까 아무튼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까 뭐 방송 전에 이제 미국 증시 얘기하면서도 원달러 환율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다시 재차. 네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예. 나스닥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강조드린 대로 11월 8일 고점인 1745포인트를 메모하시면서 그 자리가 내려오면 다시 기술적 반등 나와도 무조건 나스닥은 전저점 깬다. 네. 9천까지도 만이 아니라 9천까지도 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테크 시총 상위 종목을 월봉 주봉을 분석해도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이 네. 높아서 제가 좀 방송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은 나스닥이 올라올 때 못 올라와서 네네. 왜 키가 안 맞지 이랬었는데 네, 네. 정말 한 턴이었습니다. 네네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오고 거의 그렇습니다. 8%가 네. 오르면서 네. 60일선도 뚫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11,500. 메이키 대표 네. 강보 대표가 얘기하셨던 11,500이 이제 왔어요. 네네. 이 다음을 궁금해하실 텐데 네. 지금 메인 아이디어는 네. 다 왔다. 네, 다 왔다. 그럼 뭐 제가 많이 뭐 틀린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 흐름으로 간다고 네, 봤을 때는 세컨드. 네? 9월 13일 날 고점이 11,957포인트입니다. 이제 9월 13일 날 고점이 그리고 예. 갭이 떨어지고 했었던 이 캔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저점이 11,60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1,500을 넘어서 11,600을 넘어가는 흐름이 보이면 가격 조정이 바로 나오진 않고 기간 조정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11,600을 터치 못한다 그러면 기간 조정은 짧고 가격 조정은 빠르게 내려온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그쵸 11,000, 12,000, 11,900 여기에 또 개판화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가도 여기에 갖다 그렇습니다. 댄다. 네. 더는 어렵다. 네. 저기가 정말 오버시팅하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다 해가지고 저 메웠어요. 네네. 메워서 12,000 가면 네네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12,000 네, 저 갭도 가면 메워요. 네 12,000 가면은 기간 조정 이후에 제가 보고 있는 9,000과 8,000 사이까지는 가지 않고 10,000과 11,000 정도의 가격 조정 내려오고 바닥 따지기 이후에 다시 미국 증시는 12,500을 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주식을 잘하든 못하든 다들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나 패턴이 나와도. 그러나 12월, 네. 1월 여기가 좀 어렵게 보시는 어렵죠. 거죠. 아마 너무너무. 지금 저점에서 반등 나와가지고 좀 훈훈한 계좌를 네. 보시고 계시겠지만 그 기간에 정말 어렵게 버신 수익을 다 또 시장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코스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뭐 장 시작하고 나서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 야간 선물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네. 좀 뭐 2,490 근처에서 갔지만 고점 대비해서 50%를 밀어버리면서 좀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뉴스를 활용한 뭐 시장이 미스터 마켓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반등이 일단 저는 뭐 사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게 저번 주에 소장님이랑 저랑 이게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더 예. 올라가면 어떡하냐. 예. 저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도 올라갈 자리가 보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 올라갈 자리가 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뭐 너무 공격적으로 또 보시는 할까봐. 분들도 계셔서 저는 일단 라디오 참전하지 않겠다. 네, 참전하지 않겠다. 네. 빠지겠다 해서 저희는 사실 삼성전자 훈훈하게 먹고 현대차에서도 좋은 전략을 말씀드려서 그리고 달러 선물 인버스로 이번에 하락 나왔을 때 너무 좋은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지수의 이런 구간에서 제가 저의 명예를 걸고 막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네네네. 들어서 일단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8월 26일 날 고점 자리가 2497입니다. 근데 그 2497을 바로 3일 전에 이미 올렸어요. 예. 그다음 고점 자리가 8월 19일 날 고점이 2510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전 고점인 2546을 터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반등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기술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전 고점 자리 2540을 터치하면 저는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강한 스탠스로 해서 오히려 더 강한 네, 더 강한 인버스 전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버스를 안 하지만 네, 인버스를 지금 저희들 개인 뭐 적극적으로 지금 정보를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50% 비중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네. 평균 단가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저 자리를 조심스럽게 체크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 좀 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9월 13일 날 고점이 2453입니다. 예. 오늘 저점 자리가 뉴스로 인해서 눌림이 나왔는데 미사일 공격이죠. 만약에 뉴스로 인해서 눌림이 나와도 저는 오늘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저 9월 13일 날 고점이 2453을 깨지 않는 반등이 나오면 이거 꽤 좀 버티겠는데 했는데 오늘 일단 깼다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하방으로 가는 사인이 이제 점수로 따지면 지금 60점까지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점수를 더 주려면 일단은 그 다음에 9월 13일 날 고점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밀렸었던 자리가 바로 9월 15일 날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고가가 2421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라디오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2421포인트 9월 15일 날 고점입니다. 네. 2421포인트를 만약에 11월 중에 터치하면 그냥 강 대표의 시나리오대로 지수는 2300을 향하는 흐름이 강하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고 내년 1분기 중에는 2200대 라인도 충분히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전저점 2134를 깨로 내려갈 것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스텝을 2300에서 2350 사이, 그 다음 스텝을 2250과 2270 사이 이렇게 투 스텝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또 좀 디테일하게 네.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가 2475입니다. 뭐 네. 청취자분들 했는데 네. 1차적으로 현재에서 메인 아이디어는 강은보 대표는 이제 조정 쪽을 보라보고 네네. 있는데 더 세게 나올 수 확신이 드는 조정은 어디냐? 2420대가 오면 그렇습니다. 하락에 대한 확신은 더 커진다. 네, 거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한 30포인트 올라올 수 있지만 있을지언정. 네네 네. 내려가기 위한 과정이다. 예. 네. 그런데 이제 하반까지 보자면 나스닥과는 좀 다르네요. 네, 나스닥은 하염없이 네. 많이 밑을 보는데 네. 일단은 여기서 뭐 연말 내년 1월까지 조정을 받더라도 네. 2130은 또 네. 지켜준다. 일단 2130은 전 충분히 지켜줄 가능성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예. 일단 뭐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은 한 2050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데 저는 2350, 80 구간에서 오버슈팅 2400 갔다가 밀리는 흐름이 나왔으면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했을 텐데 이미 2490에서 2500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미스터 마켓이 내려갈 자리를 더 만들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공간을 충분히 만들었기 때문에 2050짜리가 아니라 2200과 2250 정도에서 지지선을 구축해서 큰 쌍바닥 이후에 내년 1분기 이후에서는 시장에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조정의 확신 구간은 2420을 이탈한 요 네, 때면 네, 네, 더 확신을 가져라라는 것이 네. 이제 메인 네, 아이디어고요. 네, 네. 이제 얼터너티브 대안을 좀 보면 이제 네. 오르는 거예요. 네. 상승을 했는데 네. 여기가 네. 조금의 시장 이론과 좀 다른데 이제 2520도 가고 네. 2550을 갔어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여기까지 도달하면 추세 반전이다. 추세 반전이다. 새로운 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강은보 대표께서는 이제 올라가더라도 2560을 갔다. 그럼 이때부터는 강력하게 숏을 친다. 그 기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8월 16일 날 고점 2546에서부터요. 네.
9월 30일 날 저점 최근 저점 2134를 거래 일수로 보면 32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134에서 오늘까지가 바로 32거래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32거래일 하락하고 32거래일 올라왔는데 오늘 음봉이 좀 비슷하게 떨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뭘 봐야 되냐면 32거래일 동안 움직임이 대한민국 시장이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네. 되고 더 좀 타이트하게 보시려면 바로 오늘 기준으로 해서 16거래일 동안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통 기술적으로 저점 2134에서 2499까지를 우리가 4등분 중심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중심값이 정확히 몇이냐? 지금 2377이 3분의 1 정도 되고요. 지금 4등분으로 보면 계산을 231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2317포인트가 만약에 16거래일 안에 내려오면 그냥 반등했다가 다시 2200 중심가까지 2250 이하로는 2250까지는 저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하락 확정, 네, 하방 확정. 하방 확정해서 네. 거기서는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러니까 파생적으로 보면 반등시 매도만 반등시 인버스 전략만 계속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위로 2,700에서 3,300 사이가 개인 투자자들의 70% 투자 금액이 거의 다 몰려 있답니다. 예.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지금 현재 현금 있는 거를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평단을 낮추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현금성 자산은 인버스를 해지르라도 꼭 하셔야 지금 계좌의 손익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고급 팁도 좀 드려보고. 그런데 위로 갔을 때도 2,540, 50이 한계다.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네, 아무 의미 없고 예. 진짜 그 선수들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각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펀드를 가려고 해도 투자의 그걸 하잖아요. 네. 예, 검사를 하잖아요. 자기 투자 성향이 어떤지. 그러니까 각자 투자 성향에 맞게끔 하시는데 지금 라디오를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거는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다음 스텝을 보시고 내년 1분기만 잘 넘기시면 정말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는데 여기서 왜 마음고생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네, 삼성전자 빠르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는 워낙 바닥자리에서도 잘 조언을 해드렸고 저는 네. 욕심이 사실 현대차로 삼성전자가 오버슈팅 나와도 현대차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6만 원은 이제 지지하지는 못하고 올라갔다도 다시 내려온다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시황을 바꿀 생각은 없고요. 지금 오버슈팅으로 6만 3,200원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11월 중에는 5만 9천 원 이하까지도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기 왜냐하면 때문에 조정을 보셨으니까 네, 당연히 6만 원은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전략은 삼성전자 6만 원 찍었을 때 이미 오버슈팅은 현대차로 갈아타면서 16만 5천 원 이하에서 너무 저점을 잘 잡아서 현대차는 지금 다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메인 포지션은 개별 종목은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인버스 전략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할 건데 아무튼 삼성전자 너무 지금은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네. 이게 네. 저희는 이제 방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예. 네네. 아쉬운 소식 하나가 네, 있습니다. 네. 저희 기술적 분석을 아마 공중파 라디오, 네, 공중파 최초였죠. 방송 네. 최초일 겁니다. TV까지 합쳐서. 소장님 덕분이죠. 아닙니다. 네네네. 예, 정말 잘해주셨고 네, 저희 네.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시장을 해주셨는데 리딩을 앞서 말한 것처럼 좀 회사 사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네네. 겨울 방학을 네. 방학인 거죠? 겨울 방학 좀 긴 방학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사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이게 깊어지니까 그것도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프로 아니겠습니까? 다시 웃는 얼굴로 그러니까요. 즐거운 시황 네. 최고의 컨디션이 최고의 시황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너무 아쉽고요. 네네. 저도 이제 계속 그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네. 특별 네. 초대석 같은 걸로 그거는 언제든지 네. 불러주십시오. 예. 네, 시장 네. 변곡이 나왔다 맞습니다. 그러면 전화라도 제가 참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네. 메이크잇 강모 대표 짧은 방학 네. 빨리 보내시고 네, 다시 네, 네. 돌아오시기를 네. 그동안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목돈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이크잇 강모 대표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